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전국적으로 경계가 되고 있는 신분 도용을 통한 실업수당 사기로 인해서 각 주정부들이 감사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반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펜실바니아주 등 실업수당과 관련된 주정부의 업무 처리와 주정부 기관이 그동안 보여왔던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실업수당 사기 혐의로 인해서 신규 실업수당 처리가 잠시 중단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다 실직이 된 오드리 월프라는 여성은 3월에 신청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서 하루에 1000번 이상을 전화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처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실업수당을 관장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인 EDD에는 8월 말 현재 약 100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건이 계류 중에 있고, 많은 업무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 기자와 인터뷰한 오드리 워프라는 여성은 하루에 1104번을 전화했다고 아주 구체적인 전화를 건 횟수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1104번이지 실제로 이 숫자를 카운트한다면 카운트하다가 순서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이 이 전화를 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가늠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실업수당 관련해서 주정부에 문의 전화를 했다가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아서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정부 시스템을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30년 낡은 시스템은 이번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컴퓨터의 오작동, 서류 작업의 오류, 전화의 폭주, 답변 없는 이메일 등으로 수많은 실업수당 신청자들을 제때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업수당 관장부서 책임자들은 주의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준비가 곧 마무리되면 실업수당 신청의 90% 정도가 신속히 몇 주 내 온라인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실업수당 신청서의 40% 정도는 신원을 확인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적격한 실업수당 신청자가 이렇게 분류될 경우에는 실업수당 수령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런 현실을 조사하는 긴급 감사안을 통과시켰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신청한 많은 사람들이 사기 혐의로 시달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연방정부에서 기존 실업수당에 추가로 지급한 $600의 지원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자영업자, 기그워커와 같은 평상시에는 실업수당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는 상당히 포괄적인 실업수당 지원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폭주한 실업수당 신청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주정부 시스템의 낙후,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약한 부분을 이용한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신분 도용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있는 1만 명의 수감자들의 신분 도용을 통해서 사기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40명이 기소되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샌마테오 카운티에 있는 수감자 21명이 무려 $25만 달하는 실업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메릴랜드에서 거대한 실업수당 사기가 있었습니다. 사기 실업 신청 건수가 총 47,500건이나 되었고, 실업수당 사기 총 금액은 $5억 되었었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에 따르면 타주로부터 실업수당 신청건이 폭주해서 조사하게 되었고, 신분을 도용한 사기임을 밝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기의 극성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업수당 신규 신청을 약 2주 동안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만들었고,
펜실바니아의 경우도 지난주에 신규 신청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을 잠시 중단하고 신청자의 신분 확인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각 주정부는 실업수당 사기 신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업수당을 받아온 적지 않은 실업수당 신청자들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실업수당 자격 조건의 애매함으로 인해서 뭔가 찜찜하게 생각했던 분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각 주정부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런 결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업수당 감사에 대해서 먼저 평상시 실업수당 감사는 어떻게 해서 걸리게 되고 어떻게 진행된지를 간략히 이해해보고 이번 코비드-19로 인해서 지급된 실업수당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실업수당 감사가 걸리게 되는 경우는 첫째는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감사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둘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페이롤을 보고하지 않은 전 직원의 실업수당 신청으로 인해서 걸리는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으로 분류되었어야 하는 사람을 1099 폼을 발행하고 페이롤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직원이 회사를 떠난 후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페이롤 보고하지 않은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입수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주와 신청인의 기록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이 실업수당과 관련되어서 감사가 걸리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감사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사기 등 범죄가 연루가 되게 되면 최대 7년에서 8년까지도 이 공소시효가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실업수당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내년 또는 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주를 감사할 수도 있고 실업수당 수령자가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사 방법도 단순한 설문지를 보내서 답변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고 감사관이 직접 연락해서 인터뷰와 함께 서류를 조사하는 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적지 않은 고용주들은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한 전 직원에 대한 급료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 역시 광의적인 의미의 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롤 보고에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사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 역시 서면 질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만두었느냐 아니면 해고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실업수당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인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실업수당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내렸고 요식업 등 많은 비즈니스들은 비즈니스 오너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비즈니스를 멈췄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고가 되었던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해고는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서 스스로 그만두었던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수당 수령자 중에 본인이 그만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정으로 그만두었는지에 따라서 실업수당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실업수당 감사와 관련되어 질문을 받았을 경우 다음의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답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실직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이 줄었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셋째는 코로나 증상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가 자가격리를 격려했을 경우에 해당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중에 코로나 감염자가 있거나 감염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째는 학교나 학원을 보낼 수 없어서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여섯 번째는 코비드-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이 돌아가셔서 가장을 해야 될 경우, 그리고 일곱째 회사가 영업을 할 수 없었을 경우, 여덟째 일을 하려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었을 경우, 아홉째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를 출근할 수 없을 경우, 열 번째 실업수당 자격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해라 라고 주정부에서 권장했다는 사실들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거짓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부여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데 잘못 답변하면 실업수당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서 자칫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조건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정부로부터 질의를 받았을 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지나치게 과대 해석해서 실업수당 감사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실업수당 수령자는 정상적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실업수당 수령 대상의 조건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실수한 것이 있다든지, 또는 질문이 애매해서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좀 찜찜하다든지 하는 분들은 일단 걱정을 접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실수에 대해서 혹시 주정부에서 문의가 오면 사실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단순한 실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은 물론 이곳에 태어나서 자란 미국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주정부에서는 시스템 정비와 함께 실업수당 감사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실업수당 감사는 신분도용 등의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챙긴 사기꾼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선량한 신청자도 질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업수당은 해고가 아닌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실업수당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코비드-19으로 인한 이번 실업수당은 특수한 상황으로 실업수당 수령 자격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확대 조건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